아이고. 출석 번호는 908번입니다. 다음 주가 추석이죠. 수업하나? 추석이 아니가? 수업하는 줄 알았다. 다음 주 추석 지나고 언제 보나 그러면 23일인가요? 23일은 수업하는 거 맞지? 23일 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덧셈 기, 그 다음에 뺄셈, 그리고 이해 보수, 투스 컴플리먼트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버플로가 어떻게 검출하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CPU 안에 연산 장치라고 하죠. 덧셈이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이제 그런 내용을 심플하게 살펴본 겁니다. 이게 이제 요거는 2학년 교과 과정에 이제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한 거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바이너리하고 헥사 밸류를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혹시 지난 시간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해 보수를 취하는 방법이 이제 컴플리먼트를 취하죠. 컴플리먼트에서 1은 0, 0은 1로 바꾼 다음에 더하기 1을 해주면 이해 보수가 되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이해 보수로 바꾼 상태에서 이제 덧셈기를 그대로 활용하면 우리가 뺄셈기도 쉽게 구현을 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버플로우는 MSB, Most Significant Bit의 캐리와 캐리 인, 캐리 아웃, 이것을 익스클루시브 OR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OR라고 잘못 설명을 했는데 익스클루시브 OR, 1, 0 둘 경우에만 오버플로우가 된다. 그거는 이제 진리표를 우리가 그려서 확인을 했었죠. 지난 시간에. 자, 그래서 자, 만약에 우리가 이제 어떤 계산기를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이용해서 이제 구현을 한다고 했을 때, A가 이제 8비트, 즉 이제 8비트면은 양의 수만 할 때는 256까지, 0에서 255까지, 이제 B도 마찬가지. 거기에 대한 연산 장치, 뭐 덧셈기나 뺄셈기를 우리가 구현하고 싶다 했을 때,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러니까 S가 0일 때는 덧셈기로, S가 1일 때는 뺄셈기로 이제 동작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시중에서 파는 이제 7 세그먼트를 합니다. 7개의 LED를 가지고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요 안에 이제 어떻게 설계하면 요 덧셈기나 뺄셈기를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걸 이제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애더 더하기 하는 거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자, A가 들어가는 게 있고 B가 들어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1비트 풀 애더를 8비트짜리를 구하면, 자, 여기가 이제 캐리가 되겠죠. 캐리 인.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합산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오버플로우 나오는 건 나중에 캐리 아웃. 그리고 이제 요 디코더라는 장비는 이제 나중에 설명할 텐데, 어쨌든 우리가 8비트 결과가 나오면 7 세그먼트에 디스플레이 할 수 있도록 회로를 이제 구성해주는 조합 회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어떤 숫자가 나오도록 이렇게 해주는 회로. 그 내부적으로 보면 이제 덧셈 뺄셈기를 해주는 투스 컴플리먼트를 만들어주는 회로가 되겠죠. 그래서 먹스라는 거는 0일 때는 그냥 이제 B가 들어가고 1이 될 때는 두 번째 인풋. 그러니까 두 개의 입력이 있을 때 0일 때 1일 때에서 길을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멀티플렉서로 이제 동작을. 그럼 둘 중에 이제 B를 그대로 쓰느냐, 이제 인버팅해서 더하기 1을 해주느냐,
하면 이제 뺄셈기로 동작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8비트 덧셈 또는 뺄셈 계산기를 우리가 이와 같이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디바이스가 조합 회로만 가지고 이렇게 설계를 할 수가 있겠죠. 안에 내부적으로는 이제 AND, OR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32비트 덧셈기, 64비트, 즉 실제로는 컴퓨터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죠. 근데 이제 기존에 우리가 했던 그런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캐리가 나오고 그 결과가 있어야지만 제대로 된 연산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죠, 지금.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32비트면 아무리 이제 반도체로 이루어졌지만 시간 지연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산해야 될 시간이 계속 지연되면 성능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그런 회로들이 이제 또 연구가 되고 있겠죠. 그래서 인풋이 있으면 조합 회로를 이런 형태로 이제 AND, OR 로직을 쭉 이제 길면 복잡하면 할수록 시간이 이제 지연이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짧은 시간에 연산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이 성능의 척도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했는 거는 리플 캐리, 그러니까 캐리가 계속해서 이제 하위 LSB에서 MSB로 이렇게 이제 전달이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캐리가 계속해서 안 기다리게 하려면 만약에 32비트가 있다. 자, 그러면 32비트 지나갈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거 말고 하려면 캐리를 어떻게 하나요? 미리 계산을 해놔야 되죠. 그래서 캐리가 미리 계산돼서 병렬로 계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캐리 룩 어헤드 방식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캐리가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조합 회로를 따로 만들어 줍니다, 하드웨어가. 그래서 뭐든지 성능을 개선하려면 거기에 부가적인 장치들이 필요하게 되는. 그렇게 해서 뭐 그 세부적인 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어쨌든 지금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런 조합 회로 가지고 어떻게 ALU 연산 장치를 만들 수 있을까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게 지난 시간의 내용이고,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조합 회로를 했다면 이제 순차 회로입니다. 순차 회로.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finite state machine. 여러분 만약에 이제 그 자율주행 로봇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어떤 지능형 시스템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finite state machine만 여러분 설계할 수 있으면 웬만한 걸 이제 자동으로 하는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신호등 같은 경우 또는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이 finite state machine. 또는 이제 자판기 있는 거. 자판기도 보면 순차적으로 되어 있죠. 동전을 넣고 메뉴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잔돈을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제품이 나오는 형태로 동작을 순차적으로 되어 있죠. 뭐 그냥 버튼 누른다고 이제 제품이 나오진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상태를 내부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하나가 이제 사람이 알아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도 되지만 여러 개의 상태를 인코딩해서 상태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도 이 finite state machine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장치를 만든다고 했을 때는 finite state machine을 어떻게 이제 동작하는지를 이해하면 이제 컴퓨터의 동작 원리가 이제 쉽게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게 state라는 겁니다. state가 뭐죠? 상태죠, 상태. 그래서 사람도 이제 점심 먹는 상태, 출근하는 상태, 뭐 수업 시간의 상태,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듯이 자,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시스템에서 내부의 를 표현할 수 있는 기본 단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요거는 이제 연속적인 상태도 있지만 이산적인 상태가 여러분 제일 쉽겠죠.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연속 상태에 있는 걸 이제 하는 게 자동제에서 배운 게 연속 상태를 배웠고, 이제 컴퓨터에서 배우면 유한한 finite state를 우리가 논리열에서는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프로세서 다시 한번 보면 ALU가 있고
그걸 연산할 수 있는 레지스터. 자, 그 다음에 메모리 2개와 그 다음에 컨트롤 신호들을 통해서 명령어를 실행하는 그런 단계에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제어 신호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밑에 여기 조합 회로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ALU 있는 지난 시간에 여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부분 빨간색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어떻게 이제 제어 신호가 어떤 명령어가 돌았을 때 동작하게 되는지를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는 건 이제 조합 회로죠. 컨비네이셔널 로직. 그래서 인풋이 들어오면 N개의 인풋이 들어오면 N개의 아웃풋이 이제 자동으로 나옵니다. 자, 근데 이러한 회로가 인풋이 이제 굉장히 길게 100개 정도 들어온다. 자, 그러면 패러럴하게 100개가 입력이 다 들어오게 되면 이 조합 회로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자, 이런 것들을 패러럴하게 이제 하지 않고 이 신호를 어떻게 하냐면 시간에 따라서 직렬로 이렇게 입력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이제 인터넷이 그렇죠. 인터넷에 이제 신호를 우리가 32비트를 받는다 그러면 선을 32개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세상이 너무 선으로 막 깔리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보면 어떻게 하냐면 컴퓨터 통신할 때 선 와이어 하나만 가지고 직렬 통신을 그렇게 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입력이 쭉 들어오는 연속적으로 들어올 때 이 회로가 컨비네이셔널 로직이 되려면 그 신호 들어온 것들을 안에 저장하고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시퀀셜 로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로를 좀 더 간단하게 우리가 내부 상태를 저장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상태라고 상태를 저장하는 그런 머신을 finite state 머신입니다. 자, 요거 이제 반대말이 infinite state죠. infinite state는 연속 시간으로 바뀌는 겁니다.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거죠. 공업 수학 시간에 배웠던 그게 아니라 이제 유한한 상태만 가지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이 상태를 어떻게 저장하는가. 자, 그 최소 단위가 이제 우리가 CPU 안에서는 레지스터라 했죠. 레지스터의 기본 단위가 플립플랍이 됐습니다. 플립플랍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지금 설명을 할 거고, 자, 그래서 이제 기본 단위인 D 플립플랍을 배우고, 그 다음에 마스터, 슬레이브, 플립플랍을 배우게 돼서 이제 레지스터 동작하는 걸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코더와 인코더가 뭔지 살펴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을 어떻게 설계하는지, 요거는 이제 이 과정은 디지털 공학 또는 논리회로 배운 학생들은 다 아는 내용일 겁니다.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우리가 다음에 CPU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선행 지식으로 이제 한번 다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설계한다는 시험에 안 냅니다. 우리 교과과정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한 비트를 저장을 할까? 어떻게 저장하면 될까요? 레지스터? 플립플랍? 하나. 자, 그러면 그 플립플랍을 어떻게 만드는가를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 개를 가지고 요거는 이제 인버터입니다. not 게이트. 1이면 0, 0이면 1로 만드는 이제 인버터를 하겠습니다. 물론 요것도 이제 디바이스가 트랜지스터로 하면 회로를 이제 구성해서 입력이 들어오면 출력이 이제 하이면 로우가 되고 로우면 이렇게 되도록 이제 설계를 할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된 거를 기호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자, 요게 이제 세 개가 있으면 만약 A 상태가 1이면 0이 되겠죠. 0이면 다시 1이 되고 1이면 0이 되고, 근데 1이었는데 결국은 돌아오면 이제 0이 되죠. 그래서 이런 전기 소자들은 시간 지연이 있으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에 1이 됐다가 다시 0이 됐다가 반복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만약에 회로를 구성하면 언스테이블한 우리 상태가 된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개로 이렇게 하는 거는, 자, 앞에서 했던 것처럼 A가 1이 됐을 때 0, 1, 다시 0.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바뀌죠.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자, 이렇게 해서 반복되는 게 이제 언스테이블한 디바이스로 된다. 그래서 요거를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 접근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A가 되면 B는 0이 되고, B가 0이 되면 다시 A는 1이 되고, 맞죠? 그래서 1일 때 0해서 A는 1로 고정되어 있고 B는 0으로 이렇게 탄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처음에 A가 0이었다 그러면 자, B는 1이 되고 다시 0, 1이 고정이 되어 있겠죠. 자, 이거는 이제 스테이블하게는 갈 수는 있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어떤 상태를 A를 1로 보내고 0으로 만들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어떤 입력 디바이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1이고 0이고 그 상태는 이제 스테이블한 상태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블한 상태가. 자, 그래 어떻게 상태를 바꾸느냐? 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앞에서 not gate가 있는 상태에서 OR을 여기다 붙입니다. 자, 그러면 1이 되면 만약에 여기 상태가 0이었다 하겠습니다. 0이었던 상태에서 1이 되면 1이 되고 다시 0이 되죠. 요거 0이 되고 만약 0이었다면 00이면 다시 이게 1이 되죠. 그래서 A가 1이 되면 여기에 있는 게 1로 출력이 바뀌게 됩니다. 반대로 자, B가 0이 되면 그리고 이제 A가 0이고 B가 1이 되면 자, 요게 0으로 되겠죠. 자, 따져보면 됩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상태가 0이고 1이었다 했을 때 A가 1이 되는 경우 B가 0이 되고 B가 1이 되고 A가 0이 되는 경우 이 회로를 해보면 결과가 나오죠. 자,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테이블을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쪽을 우리가 S 기호를 하고 이것을 set이랍니다. set이라는 것은 1로 만들겠다 그런 뜻입니다. R은 reset입니다. reset은 0을 만들겠다. 자, 어떤 기준으로? 여기에 있는 게 최종 아웃풋입니다. 자, 여기는 부분을 이게 Q고 이것은 반대가 되는 거니까 Q바. 이게 1이면 이 0, 이게 0이면 이게 1 이렇게 돼요. 자, 요거를 1로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set을 1로 만들면 되고 그때 R은 0이 되겠죠. 그리고 얘를 0으로 만들고 싶으면 set은 0이고 reset이 1이 되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1과 0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테이블을 보면 자, S와 R이 00일 때는 이 상태가 안 바뀝니다. OR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OR에서 나타나니까 이게 노아입니다. 노아 게이트가. 그래서 S와 R이 0일 때는 원래 상태 그대로 유지. 그 다음에 R이 1이 되면 리셋이죠. 그래서 리셋이 되면 Q가 0이 된다는 뜻입니다. 출력이 0이 되고 반면에 이제 Q바는 1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set이 1이 되면 1, 0인 경우는 Q가 1이 되고 리셋은 0이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죠. 1, 1이 되는 경우. 자, 1, 1이 되면 어떤 경우가 되냐면 얘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언스테이블한 그런 경우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요런 디바이스는 1, 2를 쓰면 안 되겠다. 그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스테이블한 상태를 만들고 유지할 때 00, 그 다음에 set을 하고 싶을 때 10, 리셋을 하고 싶을 때 01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회로로 구성을 할 수 있는데 1, 1은 사용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이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게 SR 렛치랍니다. 렛치라는 거는 빗장입니다. 빗장. 그래서 한쪽과 나머지 한쪽이 겹쳐져서 견고하게 어떻게 만들어주는 지렛대 같은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쪽이 1이 되고 0이 되면 서로 이제 피드백해서 어떤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게 렛치입니다. 기본적인 SR 렛치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정보를 저장하는지 알겠죠, 이제? 예. 자, 물론 이게 이 회로가 동작하려면 전자회로 배운 학생들은 바이어스를 거는 전압들이 있죠. 여기에 분명히 VCC하고 바이어스를 걸어주고 입력에 들어가는 신호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되겠죠? 예. 그냥 어떤 아웃풋이 1, 0이 저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원이 있어야지만 그 메모리에 값이 저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기호로 이렇게 만듭니다. 입력 S와 R, 그 다음에 출력 Q와 Q바. 자, 요렇게 요 회로를 간단하게 우리가 표현해서 SR 렛치 이렇게 했습니다. 자, SR 렛치는 한 비트를 사용하고 포비든 금지된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비든 된 상태를 해결 좀 하고 싶다 해서 새로운 형태의
나온 게 이제 D 레치가 되겠습니다. 자, D 레치는 SR 레치를 기반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일일이 안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일의 경우가 없애려면 S가 1일 때 R이 무조건 0이고 그 다음에 얘가 0일 때 R이 1이 되는 경우로 만들어 주면 되죠. 그래서 얘를 NOT 게이트로 연결시켜주면 항상 SOR은 10 또는 01로 정해지죠. 11의 경우는 절대 안 생기죠. 그래서 만든 게 D래치입니다. 그래서 D래치는 그러면 옛날에 있던 상태를 저장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자, D가 0이면 어떻게 될까요? D가 0이면 R이 1이 되죠. 그래서 리셋 해서 D가 0이면 Q는 0이 됩니다. 그리고 D가 1이 되면 셋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Q 값이 1이 됩니다. 그래서 입력 값이 0을 만들고 싶으면 0, Q를 0으로 만들고 싶으면 0, 1로 만들고 싶으면 1. 그래서 한 비트를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겠죠? 입력이 있고. 그러면 언제 바뀌느냐? 얘 신호가 바뀌면 즉시 바뀝니다. 얘는. 그렇죠? 저장은 하는데 신호가 바뀔 때마다 그냥 바로 바뀝니다. 얘 저장은 하긴 하되. 그래서 요애를 이제 파란색으로 묶어서 D 레치라고 합니다. D 레치는 입력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출력 Q와 Q 반대 바가 빠졌네. Q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리표를 찾아보면 D는 0일 때 0. 자, D 0일 때 0. 그다음에 1일 때 1. 자, 이렇게 간단하죠. D 레치는. 그래서 한 비트를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노아 게이트는 이와 같이 진리표가 만들어지죠. 오아에서 닷 게이트를 붙인 상태. 자, 이걸 보면 이 동작을 여러분들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아웃풋이 바뀔 필요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근데 언제 바뀌느냐? 지금 이 신호가 D 입력이 바뀌면 바로 바뀝니다. 지금. 근데 내가 어떤 시퀀셜하게 어떤 상태에서만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회로를 또 수정을 합니다. 지금. 자, 앞에서 SR 레치 배웠습니다. SR 레치는 셋과 리셋을 하는 용도고 D 레치는 한 비트를 저장한 포비든 스테이트를 없애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상태를 어떻게 우리가 코디네이트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회로를 만들어 보자. 자, 그 개념에서 나온 게 이제 클락입니다. 클락. 그래서 입력의 클락이라는 거는 0과 1의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1에서 다음 1이 되는 요거를 우리는 한 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주기의 역수는 주파수. 그래서 우리가 CPU 주파수가 얼마냐 하는 게 이제 요 클락이 주파수가 얼마냐가 프로세서의 이제 성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요 클락에 있어서 동작을 어떻게 하느냐? 1이 될 때가 있고 0이 될 때가 있죠. 자, 요걸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자,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때. 자, 그래서 1이 될 때, 0이 될 때. 그 다음에 1에서 0이 떨어지는 상태. 요거를 우리는 폴링 엣지라 합니다. 그리고 0에서 1로 올라가는 상태, 이를 우리는 라이징 엣지라 합니다. 그러면 네 가지 경우가 있죠. 1일 때 어떤 회로가 동작하게 하는 거, 0일 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폴링 엣지일 때 하는 방법, 라이징 엣지일 때 동작하게끔. 자, 각각의 이제 방법이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레벨 센시티비티라 해서 1일 때 동작하게끔 하는 것 또는 0일 때 하는 방법. 자, 이런 게 있고, 자, 0에서 1로 바뀌는 상태, 순간에 찰나죠, 이거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바뀌는 거를 우리는 엣지 트리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트리거라는 거는 방아쇠를 당긴다.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언제 상태가 바뀌느냐. 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바뀌는 거 클락은 어떻게 되냐면, 자, 컨비네이셔널 로직이 있으면 클락이 0일 때, 자, 계산을 합니다. 컨비네이셔널 로직을 해서. 자, 그 다음에 1의 상태에서 다시 하강이 될 때, 이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메모리에 저장할 때는 하강 엣지에서 이와 같이 저장할 때, 계산한, 컨비네이셔널 로직이 계산하는 단계, 그 다음에 저장하는 단계에서 이만큼 시간의 소요가 전체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클락이. 그래서 회로가
얼마만큼 짧은 시간에 이걸 수행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CPU 성능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컨비네이션 로직을 내가 복잡하게 짜가지고 이 시간이 굉장히 길게 해야지 한 주기의 클락이 동작한다 하면 성능이 떨어지는 거고, 아주 짧은, 예를 들면 이제 나노 시간, 1나노 정도에 이걸 다 수행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좋은 성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앞에 이제 D 레치를 만들었죠. D 레치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원하는 시간에 저장을 할 수 있을까? 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락이 있을 때 동작하는 게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엔드 게이트만 붙여요. 그러면 어떻게 동작이 되냐면, 클락이 0이 됐을 때 이 엔드 게이트는 어떤 입력이 들어와도 항상 0이 되죠. 엔드니까. 그래서 이 D 입력이 0101 바뀌더라도 클락이 0이면 얘는 아웃풋은 전혀 바뀌지가 않습니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1이 되는 순간 이 입력이 엔드 게이트로 엮여서 원래 D 레치에 동작을 하게 됩니다. 맞죠? 예, 그래서 이 클락은 0일 때 동작을 안 시키고 1일 때 동작, 레벨 센시티비티하게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작해서 우리가 만들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진리표가 한 개 더 생긴 거죠. D 레치는 0일, 요 두 가지 경우밖에 없었는데, 자, 클락이 들어옴으로써 1인 경우, 0인 경우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표가 이와 같이, 요거는 SR레치 클락이 있을 때 1일 때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거예요. 0일 때는 원래 상태가 유지되게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 회로는 D 입력이 이렇게 들어올 때 클락이 언제냐면 1이 될 때만 어떤 값이 저장이 됩니다. 자, 0일 때는 만약에 요 순간 요 0일 때 한번 보겠습니다. 클락이 0일 때 D가 1에서 0에 바뀐다 하더라도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출력은 안 바뀌죠. 자, 그럼 언제 바뀌느냐? 요게 1일 때, 클락이 1이 될 때 0에서 1로 바뀌면 요게 이제 바뀌는. 그래서 기호를 그려보면, 자, 요때 1이니까 요게 1이 값이 오겠죠. 자, 그 다음에 요때 값을 가지고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내가 입력을 자, 1, 요런 형태 10, 10 이렇게 바꾸고 줬는데 출력 값을 보니까 자, 1에서 0으로 바뀌면 조금 내가 원하는 모양이 잘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아웃풋으로 만들기가 약간 어렵습니다.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하다 보면. 자, 그 정도 이해를 하고. 그래서 나온 게 엣지 트리거 D 플립플랍. 그래서 D 레치 두 개를 마스터 슬레이브 두 개를 연결시켜 줍니다. 그래서 두 개를 연결시켜서 클락은 어떻게 하냐? 자, 요게 앞에 게 1이 될 때 낫 게이트로 붙어서 뒤에 게 0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얘가 동작할 때는 여기 D가 막 바뀌면 여기 출력으로 나오죠. 그리고 얘는 0이니까 얘는 안 바뀝니다. 중간에 X가 바뀌더라도 얘는 안 바뀌죠. 자, 반면에 얘가 0이 되면 1이 되죠. 그래서 얘가 바뀌는 값이 1로 넘어오죠. 그럼 Q는 언제 바뀝니까? 얘가 1이 먼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0이 되면 이 값이 이쪽으로 넘어오죠. 그래서 1에서 0이 딱 되는 순간 이 D값이 1로 넘어오게 돼요. 이해되나요? 네. 자, 논리로 배운 학생들은 다시 복습하니까 혹시 모르는 학생, 처음 보는 학생이 있어서 제가 이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표 타이밍 다이어그램을 살펴보면 자, D 값이 자, D가 1이죠. 자, 1이면 자, 요게 0이면 얘는 동작 안 합니다. 자, 요게 있는 값이 Q 값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요게 1이 되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아이고 넘어갔다. 어디가 최종 결과만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서 클락이 1이 되는 요 시점에서 X 값은 요 바뀌죠, 지금. 클락에 따라서 D 레치고 그러나 Q 값은 안 바뀌고 있습니다. 자, 요 하강 엣지에서 보면 요 값이 이제 바뀌게 되죠. 그래서 1에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1에서 0이 되는 순간 요 아웃풋이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럼 요 하강 엣지에서 D 값
여기도 마찬가지 떨어질 때 요 D 값. 그래서 요 때의 값만 가지고 출력 값이 변화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X는 바뀌지만 Q는 안 바뀌죠. 그 다음에 하강 엣지에서 D 값을 가지고 1이 그대로 유지되고, 계속해서 뒤에 이제 이런 형태로 Q 값이 돼서, 자, 클락의 하강 엣지에 해당되는 D 값에 대해서만 우리가 값을 처리할 수 있게 그렇게 변화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엣지 트리거 클럭의 상황에 따라서 값이 바뀌는 그런 회로를 구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게 D 플립플랍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SR 레치 얘는 시간에서 계속 바뀝니다. D도 마찬가지. 그래서 포비든 상태를 없앤 게 D고, 그러나 엣지 트리거에 바뀌도록 마스터 슬레이브 형태로 한 게 D 플립플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D 플립플랍을 여러 개 연결한 게 레지스터입니다, 지금. 됐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연결되는 거는 공통적으로 클락이 들어가야 합니다. 클락이 들어가면 얘가 엣지 트리거 하강 엣지면 1에서 0으로 딱 바뀌는 순간에 여기에 데이터 0, 1, 2, 3에 있는 데이터가 여기에 출력으로 딱 나가게, 그렇게 동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레지스터가 뭔지 알겠죠? 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write, enable, 그 다음에 reset 이런 게 있는 게 앞에 있는 렛치의 기본 동작 때문에 이런 게 있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클락이 들어가고 데이터 몇 비트짜리냐 이렇게 이제 하나로 기호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제 n 비트의 레지스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거기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4비트짜리 레지스터가 있으면 여기 이제 데이터를 넣게 되면 출력이 이제 4비트가 들어오죠. 근데 여기에서 더하기 1짜리 이제 계산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더하기 1짜리 하면 여기 한 개가 더해져서 여기 입력이 들어가죠. 그러면 즉시 바뀌는 게 아니라 언제 바뀌느냐? 클락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 엣지입니다. 0에서 1로 바뀌는 순간에 요 데이터가 탁 넘어옵니다. 그럼 더셈에서 바로 요 바뀌는 게 아니라 여기서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클락이 바뀌는 순간 데이터가 여기로 탁 넘어옵니다. 그러면 더하기 1을 했으니까 000이 있었다 하겠습니다. 000에서 더하기 1하니까 000, 1로 바뀌죠. 그리고 한 클락이 또 들어올 때 2, 3 이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회로를 그대로 해서 7 세그먼트의 디코더를 이용해서 디스플레이 한다 그러면 얘가 0에서 01 뭐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4비트니까 얼마까지 되나요? 0에서 15까지 카운팅을 합니다. 카운터가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 클락을 자동으로 이제 수정 발진기로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쭉 올라가겠지만, 내가 이제 스위치를 누르는 걸로 한다 그러면 딸깍딸깍 누르면 누를 때마다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출석 체크한다고 쓸 때 하면 몇 명 들어왔는지 딱딱딱 누르면 숫자가 바로 전자적으로 디스플레이하는 그런 디바이스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되겠죠, 이제? 그래서 뭐 어떤 극장이라는 사람 체크하는 이런 뭐 회로를 만드시오 하면 레지스터 있고, 그 다음에 7 세그먼트 가지고 더 센 게 가지고 스위치만 있으면 여러분 회로를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그거를 설명하는 그런 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레지스터를 저장할 때 리셋 0으로 다시 만드는 스위치, 그 다음에 처음에 라이팅 이네이블 해주는 그런 신호 부가적으로 해주면 얘가 이제 원하는 우리가 기능을 가지도록 동작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7 세그먼트가 어떻게 디스플레이 되느냐, 자, 그 원리를 한번 보면 7 세그먼트는 7개의 사실은 여기 보면은 이제 8개죠, 8개. 요 점까지 하면은 이제 8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LED가 다 이런 배열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 D0에서부터 D7까지의 LED에 접지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각각의 이제 하이 볼테이지를 주게 되면 각 세그먼트의 LED에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의 숫자를 표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게 7 세그먼트.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5라는 숫자를 표시하고 싶으면 요 D6, 그 다음에 D7, 그 다음에 D4, 그 다음에
여기 보면 D1, 그 다음에 D2를 1로 만들면 되죠. 그래서 각각 1이고 나머지는 0으로 이렇게 만들면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주면 얘가 5라는 숫자가 표시가 돼요. 이게 세븐 세그먼트죠. 그래서 이거를 7개 입력을 다 해서 우리가 어떤 회로에 연결하면 굉장히 이 선이 복잡해지죠. 그래서 뭘 쓰냐면 인코더라는 놈을 씁니다. 그래서 세븐 세그먼트를 우리가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이제 3비트로 한다 그러면 몇 가지가 나오나요? 총 2의 3승 해서 8가지인가요? 8가지를 숫자를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7개 LED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회로를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3개의 입력이 있으면 8가지 경우가 있고 그 8가지 경우에 내가 원하는 숫자가 표현되도록 D0부터 6까지 해서 7개 비트를 가지고 해놓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뭡니까? 6번, 1번 0, 6번, 1번 0 하면 이게 7이죠, 7. 7이 표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 111은 7. 그러면 여기 하는 건 6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나요? D, 1, 2, 그 다음에 4, 5, 6, 그 다음에 3 이렇게 해서 1, 0 만들 수 있겠죠. 쭉 채워놓으면 우리가 입력 3개에 대해서 각각의 얘가 출력돼야 될 경우의 수가 진리표가 완성이 되죠. 자, 이렇게 완성을 시켜서 마무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입력 3개에 대해서 자, 각각의 D6번이 언제 켜지느냐. 자, 이런 진리표가 있겠죠. 1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D0가 언제 켜지느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입력이 3개, 출력이 하나짜리가 몇 개? 7개. 그렇게 회로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입력이 있고, 그 다음에 출력이 각각 나오도록 이렇게 조합 회로를 만들어주는 게 디코더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요런 이제 디코더가 N개가 있으면 2의 N개로 우리가 만들어주는 게 바이너리 디코더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2의 N개를 N개로 해주는 게 숫자를 줄여주는 게 인코더입니다. 그래서 디코더와 인코더를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고 그 다음에 멀티플렉서라는 거는 요게 N개의 입력에 대해서 그 중에 한 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하는 게 멀티플렉서가 돼요. 반대로 이제 디멀티플렉서라는 거는 N개 있으면 어느 방향으로 보낼지 선택해주는 이게 디멀티플렉서, 디먹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인코더라는 거는 뭡니까? 숫자를 줄여주는 거죠. 2의 N개를 N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N개의 와이어가 있을 때 로그로 만들어주는 게 인코더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4비트 있는 거를 3비트짜리로 인코더를 설계하시오 하면 이제 4개가 있는 경우가 이런 몇 가지 경우가 있겠죠. 자, 요게 1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C가 1이 되는 경우, 4가지 경우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 0이 되는 경우. 요거를 이제 출력을 0, 1, 2, 3개로 인코딩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자, 001은 100, 요거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요게, 001이 100으로 이렇게 하겠다. 자, 그 다음에 C만 1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011로 인코딩 하겠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하면 1대1로 다 매핑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숫자로 인코딩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27명 인코더를 만든다. 그러면 몇 비트 필요합니까? 그러면 5비트 필요하다 했죠. 그러면 5비트 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도 매핑하는 거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일어섰을 때 그 사람을 표현할 수 있는 숫자 5비트로 표현을 한 개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숫자를 줄여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진리표를 쭉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한 다음에 진리표를 만들면 우리가 원하는 회로를 조합 회로로 이렇게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했던 회로를 자, 요거는 이제 투표 정답지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죠? 시험 칠 때에서 그 컴퓨터 펜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제 어느 답지에 이제 정답 표기를 했는지 바로 보면 이제 얘를 인코더를 통해서 비트로 만들죠. 그러면 얘가 제대로 켜졌는지 세븐 세그먼트 디코더 앞에서 설계를 했죠.
그래서 연결시켜주면 얘가 디스플레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컨비네이션 로직에서 시퀀셜 로직을 할 수 있는 기본 단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을 어떻게 설계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빠르더라도 어쨌든 리뷰하는 거니까 잘 모르는 학생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전자기기 그러면 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인풋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아웃풋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스위치가 됐든 아니면 디스플레이 LED가 됐든 뭐 인풋 아웃풋에 보이는 부분이 있고, 내부적으로는 상태란 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스위치, 요거는 이제 내부 상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스위치 같은 경우는 없죠. 저장할 필요가 없죠. 스위치를 뭐 켜면 불이 켜지고 끄면 꺼지죠. 그래서 얘는 상태가 필요 없습니다. 자, 근데 어떤 상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상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엑셀을 밟는 경우,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잡는 경우. 자,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거리하고 그 다음에 속도. 자,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속도가 빠르다. 그럼 브레이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태를 저장하고 있어야지 그런 우리가 액션 취하는 게 각각 다른 형태가 되죠. 자, 그런 형태로 자, 전자기기는 내부 상태를 포함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설명한 것처럼 자판기 같은 경우 내가 동전을 얼마나 넣는 상태가 있어서 뭐 잔돈을 내준다든지 이제 이런 형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풋은 이제 인풋과 현재 상태를 가지고 각각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상태만 가지고 아웃풋을 뽑아내는 경우를 이제 무어 머신이라 하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현재 입력과 현재 상태를 조합해서 우리가 아웃풋을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전자기기는 이와 같이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유한한 상태 머신을 자, 수식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머신은 자, 요 네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자, S는 상태. 내가 뭐 예를 들면 네 가지 상태라면 A, B, C, D 각각은 이제 여기 상태에 있는 거죠. 자, I는 이제 인풋이 뭐 내가 00, 01 뭐 이렇게 줄 수가 있죠. 그다음 아웃풋의 개수도 개수만큼 뭐 1, 0 이렇게 줄 수도 있고. 그다음 델타는 뭐냐면 다음 상태로 바뀌는 로직입니다. 얘는 펑션이에요, 펑션. 그래서 현재 상태에 따라서 다음 상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얘가 이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트랜지션 펑션. 그래서 현재 상태와 이렇게 표현되게 이제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넥스트 스테이트는 뭐에서 결정된다? 요 델타 펑션에 대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계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제가 둘째 시간에 컴퓨터의 기본 동작 원리도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레지스터가 있고 상태를 저장하는 거, D 플립플랍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태를 저장하고 그 상태, D 플립플랍이 만약에 4개다 그러면 2의 4승 8개 맞나? 4비 뜨면 16개네. 16개의 상태가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2개 상태만 필요하다 그럼 레지스터 몇 개가 필요합니까? 상태 2개만 저장할 필요 있다. D 플립플랍 1개만 되죠. 0 또는 1 이렇게 되죠. 그럼 레지스터 1개만 있어도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상태에 따라서 입력과 따라서 이제 조합 회로로 출력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 조합을 해서 다음 상태의 로직을 만들어서 레지스터 만드는 거. 그러면 조합 회로는 2가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뭐냐? 현재 상태를 이용해서 아웃풋을 만들기 위한 조합 회로, 그 다음에 다음 상태를 만드는 조합 회로. 2가지만 설계만 하면 이제 이 우리가 원하는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은 설계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 지금은 총 상태가 몇 개인가요? 동그라미 있는 게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 B, C, D 4개의 상태가 있죠. 그리고 입력은 1개입니다. 업이냐, 다운이냐. 그리고 슬래시에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아웃풋입니다. 그래서 켜졌느냐, 꺼졌느냐. 자, 지금은 스위치가 우리가 온 하면 켜지고 오프 하면 꺼지죠. 근데 이거는 어떠냐면 위로 올리면
켜지고 또 위로 올렸는데 꺼지는 경우도 있어요. 맞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순간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부 어떤 상태를 포함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A 상태에서 스위치를 올려요. 그러면 얘는 꺼졌죠, 출력이. 근데 자, 업 했는데 온 되는 게 있나요? 여기는 없네, 출력이. 반대로 다운. 자, 다운 했는데, 자, 요거는 다운 했는데, 요 상태에서 다운 했는데 꺼졌죠. 자, 근데 요거는 다운 했는데 켜지죠. 그 왜 달라요? 출력이? 상태가 달랐던 거죠. 그래서 A 상태에 있을 때 두 가지 입력이 있습니다. 올릴 때가 있고 내릴 때 있는데, 올리면 꺼지면서 A 상태로 머물고 있죠. 자, 근데 A 상태에서 다운을 하면 켜지면서 B 상태로 넘어갑니다. 자, B 상태에서 또 입력이 업 또는 다운에 따라서 상태가 바뀌고 출력이 각각 다르죠. 자, 이렇게 동작하는 거 우리는 뭐라 하면 상태도라고,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그래서 이제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동작을, 신호등도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자, 몇 개 상태? 빨간불 상태, 파란불 상태, 노란불 상태, 뭐 이렇게 상태를 정할 수 있죠. 언제 바뀌나? 클럭이 들어올 때 뭐 노란불 됐다가 빨간불 됐다가 뭐 파란불 됐다, 이렇게 순서대로 바뀌죠. 자, 요거를 이런 형태로 입력에 따라서 이런 바뀌는 걸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 엘리베이터가 4층짜리 건물이 있다 그러면 멈춰 있는 상태, 1층에 있는 상태, 2층에, 4층에 있는 상태, 고잉 업, 올라가는 상태, 내려가는 상태, 다 있죠. 자, 그런 것들을 뭐 입력이 여러분들 4층, 3층, 2층 이렇게 선택하면 어떤 층에 대해서 입력이 있으면 출력이 이제 모터를 해서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인풋은 업, 다운, 아웃풋은 온, 오프, 상태는 4개로 우리가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를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자, 먼저 숫자로 표현해야 돼요. 이제 컴퓨터는 0과 1로 되어 있으니까, 자, 업은 0, 다운은 1이라고 하겠습니다. 입력이. 그 다음에 출력의 오프는 0, 그 다음에 온은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태는 총 4개니까 00, 2비트만 있으면 되죠. 00, 01, 10, 11.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글자로 표현된 상태도를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인풋이 0인 걸 업, 1인 건 다운, 그 다음에 상태 4개니까 숫자로 이렇게 다 바꿀 수 있죠. 자, 이렇게 바꾼 다음에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자, 요거를 해서 요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회로를 구성하는 겁니다. 레지스터가 몇 개 필요하고 컨비네이션 로직을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업, 다운 요런 형태를 자, 요 예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설계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덧셈기 했었죠. 자, 덧셈기를 2비트가 이제 직렬로 이렇게 들어온다 하겠습니다. 그럼 직렬로 예를 들면 0, 1 들어가면 여긴 출력, 얘는 어떻게 설계할지 모르겠지만 덧셈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0, 1 들어오면 1이 출력이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 1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출력이 0이고 캐리가 저장이 돼야 되죠. 그리고 캐리 저장했는 걸 합쳐서 여기 썸이 쭉 이렇게 출력이 돼야 돼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컨비네이션 로직은 안 되죠. 왜? 캐리가 그 전에 있었는지 없는지 저장을 해야 되죠, 얘가. 그래서 상태가 몇 개 필요한가요, 얘는? 캐리가 있었든지 없었든지 2개의 상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이 필요하고 그 상태는 2개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캐리가 나오고 그 캐리가 입력이 돼서 다시 캐리가 새로 나오고, 자, 이런 형태로 출력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이게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잘 살펴보고 입력과 출력이 뭔지, 그리고 상태가 몇 개 필요한지 이걸만 이제 분석을 하면 설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2개가 필요하다 했죠. 자, 단계별로 보면 먼저 상태도를 그려야 됩니다. 앞에 있는 것처럼 상태, 그러니까 동그라미 2개. 그 다음에 아웃풋과 넥스트 상태가 어떤 로직을 통해서 되는지 우리가 진리표를 그려야 되나. 자, 그 진리표를 가지고 우리가 로직을 설계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다음 상태와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 식을 만들면 끝납니다. 4단계를 통해서.
자,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자, 상태가 지금 두 개 있습니다. 캐리가 인이 없는 상태, 그리고 캐리가 있는 상태, 그리고 입력은 두 개, A와 B가 순차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출력은 하나. 그래서 두 개 비트 입력, 출력 비트 하나, 상태 두 개. 자, 이렇게 돼요.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될 거는 아웃풋을 만드는 로직과 다음 상태가 되는 로직. 자, 그것만 만들면 되죠. 그래서 자, 이런 형태로 상태도 상태 두 개에서 자, S0의 상태에서 0이 들어올 때 출력, 1이 들어올 때 출력. 이렇게 되죠. 그게 아니라 입력이 두 개죠. 그래서 00, 01, 10, 11, 네 개의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해서 화살표가 네 가지가 있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 캐리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경우를 따져줘야 됩니다. 입력과 각각의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 자, 그래서 자, 요거를 자, 각 상태를 해주고 00. 자, 입력이 두 개 0이면 캐리가 발생하나요, 안 하나요? 없죠? 없고. 그 다음에 01이면 캐리 발생 안 하고 출력은 1이죠. 자, 01은 마찬가지. 캐리가 없고 출력은 1. 자, 반면에 11이 들어오면 캐리가 발생을 하죠. 그러면 상태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출력은 이 합이니까 0. 그리고 여기 캐리가 있을 때 11이면 캐리가 발생한 상태죠. 그리고 출력은 1. 10이면 얘도 캐리가 발생하죠. 00이면 캐리가 발생 안 하는 상태로 하면서 출력은 1. 자, 그래서 네 가지 경우에 다 입력에 대해서 다 요거를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요게 그려지면 이제 입력과 출력에 대한 진리표를 그릴 수가 있어요. A, B가 얼마냐, 현재 상태가 얼마고 출력이 어떻게 되고 다음 상태가 뭐가 되는지를 앞에 있는 거 요 테이블로 옮길 수 있겠죠. 자, 요렇게 옮깁니다. 00일 때 현재 상태에서 00일 때 출력은 0, 다음 상태는 유지. 그래서 요 테이블을 쭉 이제 채워 넣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 여기 상태가 S0는 우리는 두 개니까 인코딩 합니다. 0. S1은 1. 자, 이렇게 해서 0과 1의 숫자로 다 표현합니다. 만약에 상태가 4개면 00, 01, 10, 11 해서 쭉 이렇게 테이블이 채워 넣겠죠. 자, 인코딩 하면 이 테이블만 완성되면 우리는 모두 이제 다 설계할 단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출력은 뭐가 있느냐? 아웃풋 G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 뭐냐? 현재 상태와 입력 두 개에 따라서 조합 회로가 있겠죠. 그 다음 상태도 마찬가지. 이렇게 출력이 나오기 위한 현재 상태와 입력의 조합. 그럼 조합 회로 두 개만 만들어주면 되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자, D 플랫폼 한 개, 이 현재 상태를 가지고 입력 가지고 조합 회로를 이렇게 만들면 돼요. 요 테이블을 가지고. 그러면 출력도 만들고 다음 상태도 만들면 돼요. 자, 출력부터 보겠습니다. 출력이 1이 되는 상태. 하나, 둘, 셋, 네 가지 경우죠. 뭐냐? 0, 1, 0. 맞죠? 자, A, B가 0, 0, 0, 어디 갔나? A, 0, 1, 0 맞죠? 자, 그 다음에 1이 되는 경우 1, 0, 0, 1, 0, 0. 그 다음 1, 0, 0, 1, 0, 0, 1. 그 다음에 1이 되는 거 1, 1, 1, 1, 1, 1. 요렇게 AND와 OR을 로직을 이용하면 출력 G가 만들어져요. 다음 상태도 마찬가지. 여기가 1이 되는 경우 하나, 둘, 셋, 네 가지. 그러면 이 다음 상태가 언제 바뀌느냐? 요 대기하고 있다가 현재 상태에 대기하고 있다가 클락이 0에서 1이 딱 되는 순간 다음 상태로 딱 넘어가죠. 그러면 우리가 봐요. 이 회로가 어떻게 동작하냐면 클락은 계속해서 이제 0에서 1로 바뀔 때 상태가 바뀝니다. 그리고 입력이 0, 1 계속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출력하고 다음 상태가 계속해서 동작하도록. 그러면 클락만 들어오고 입력이 들어오면 우리가 원하는 더 생기는 자동으로 설계가 됩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자, 이거를
C 프로그램으로 짤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상태는 뭘로 하냐면 스위치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를 한 다음에 어떤 변수를 정의하고 그 변수가 0이냐 1인 상태에 따라서 스위치문 두 개 나눌 수 있죠. 그리고 입력의 상태에 따라서 입력이 들어오는 변수를 해주고 그런 출력의 로직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상태 S가 다른 상태로 넘어가도록 해주면 되죠. 그리고 거기에 해당될 때 출력을 얘를 뽑아주면 얘를 여러분들이 스위치문으로 만들 수가 있고 프로그램으로도 할 수 있고 이거는 D 플립플랍과 AND OR 로직만 있으면 하드웨어로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제어기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의 제어기를 설계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요 로직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D 플립플랍.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가 원래는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논리 회로 시간에 배워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절차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 먼저 상태도를 그려요. 내가 동작하는 그 구성에 따라서. 그래서 아웃풋과 다음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진리표를 그립니다. 자, 그리고 상태의 개수와 입력에 따라서 0과 1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아웃풋과 다음 상태에 대한 로직, 뭐 간단하게 만든다면 이제 카노맵도 여기 활용을 하면 되겠죠. 그냥 뭐 쉽게 한다면 뭐 1이 되는 경우의 수를 쭉 나열해도 상관없습니다. 복잡하면 좀 간소화할 필요는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순차 회로를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배운 내용은 레지스트에 들어가는 D 플립플랍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컴퓨터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 그래서 컴퓨터가 기본적으로 이제 두 단계로 동작한다 했죠. CPU가 패치하고 그다음 익스큐션 하죠. 패치할 때는 명령어를 읽어들여서 이 명령에 따라서 컨트롤 신호들을 막 만들어냅니다. 덧셈을 할지. 그런 것들을 아웃풋으로 이런 상태에 따라서 컨트롤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컴퓨터가 이제 기본 동작이 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은 이제 어떻게 상태를 저장하는가. 그거는 D 플립플랍이라는 걸 배우고, 그 다음에 상태가 바뀌는 거는 클락이라는 게 필수적으로 필요하더라. 엣지 트리거 해서 상승 또는 하강 엣지. 자, 그래서 스테이트 머신 또는 이제 애드혹 서킷이라 해서 이러한 상태가 변하는 로직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 있습니까? 출석 체크 혹시 안 한 학생 있나요? 결석이 오늘 5명이나 되네. 안 열려. 그래 불러줄게. 공태경, 김종훈, 그 다음에 이혜진, 그 다음에 장지수, 그 다음에 정지훈. 2명은 계속 결석이네. 뒤에 녹화 스탑 빨간 버튼 좀 눌러주세요.